이제 지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의 뜻을 한번 하나하나씩 보죠. 지살. 땅이 부리는 살기니까 지진이 났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이동을 해야 되겠죠? 막 활동력 있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살은 빈번한 직업이동, 거주 이전과 타향 생활을 의미합니다. 역마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통칭하여서 지살 역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이나 지살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연살. 일명 복숭아 꽃이 갖고 있는 살기. 그러니까 핑크빛이라는 이야기고, 핑크빛은 매우 아름답죠. 매력적인 매력적인 사람한테는 또 그 넘볼 수 없는 그 약간의 도도함과 오만함과 카리스마가 있죠. 이걸 갖다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성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색난, 새끼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성한테 인기가 많은 살이에요. 도화살은 일단 눈에 띄는 살이고 남녀 모두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살입니다. 그럼 도화살이 있으면 보통 우리 방송, 예술, 연예 이렇게 부르는 살이죠. 옛날에는 도화살을 매우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도화살이 있어야지 국회의원이 되죠. 일단 눈길을 끌어야 되잖아요.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막 한복도 입고 오고 뭐 이렇게 동물도 가지고 나오고 청문회 때 막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인지도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나를, 고객들이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이 눈에 띄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나서면 주목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살, 남들의 시선을 끈다는 살이에요. 매우 좋은 살입니다. 현대에는 꼭 필요한 이제 신살이죠.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화살 직업군이 있어요. 도화살 직업군. 그러면 도화살 직업군은 음주 가무, 유흥놀이. 그럼 컴퓨터 게임도 사행성 컴퓨터 게임들 있죠. 또 사우나, 옷 벗고 다닐 수 있는 직업군들. 그리고 경마, 노래방. 그다음에 우리가 뭐 클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도화성 직업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도화. 그러면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런 쪽 직업군이 괜찮겠네요. 코스메틱도 도화성 직업군입니다. 이쁘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도화성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내 사주에 도화가 있으면 유튜브나 방송, 인터넷 괜찮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터넷에 화장품을 파는데 내가 도화살을 갖고 있는 사장이 그걸 운영하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렇게 검색하다가 내 블로그나 내 홈페이지가 눈에 띄겠죠. 시선을 끌 수 있으니까. 일단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 그 업종에 따라서 이런 걸 잘 선택해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도화살이 사주에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철학관에 갔더니 철학관에서 하시는 말씀이, 철학관 선생님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관 선생님한테 가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지금 돌아가셨죠. 그래서 봤는데 여자를 조심하라고, 여색이 딸을 팔자라고, 도화살 때문에. 근데 그분은 전혀 바람을 피우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건설업에 종사하셔가지고 늘 손님 접대 있죠. 그러면은 술 마시고 항상 어때요? 노래방 가고. 그러니까 이제 늘 손님 접대하니까 주로 음주 가무, 유흥 쪽을 항상 다녔고, 또 골프도 접대해야 되죠. 내기,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도화성, 도화살. 그러니까 이 도화살이 사주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그런 쪽에 많이 종사하셨겠네요. 보통 회사에서도 접대 상무, 접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도화살이 많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월살. 월살은 달이 가지고 있는 살기인데, 우리가 해가 떠야지 길을 건너는데, 달이 떠 있으면 어두워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살이 있으면 그만큼 어때요? 길을 가는데 어렵겠죠? 깜깜한 가운데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달빛이 비치면, 지금 전등이 있어서 그렇지 달빛 가지고는 절대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이 고자는 마르고 풀초, 풀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살이 있으면 매우 힘들다는 얘기죠, 상황이. 예. 나한테는 항상 어려운 일이 따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육의 중단, 장애.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고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데 매우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통 끝에 낙이 오듯이 월살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체되거나 장애가 되어서 단절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망신살. 말 그대로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 망신당한다는 건 구설수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또 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고, 대표적인 망신살, 부모에 대한 망신살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셨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인성에 대한 망신살, 나 재수했다. 나 원하는 학교 가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런 거죠. 부동산인이 실패했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그럼 자식에 대한 망신수. 내 뜻대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들한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어떤 속상한 일이 있다. 이게 망신수예요. 지금 아주 많은 종류의 제가 망신수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잘 풀려야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까? 아니면 숨깁니까? 숨기죠. 그 다음에 그 질병이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호전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사실은 내가 그동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망신살이에요. 그럼 대충 이해는 되시죠? 나한테 큰 망신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껄끄러운 거. 나 실직했어. 나 취업이 안 됐어. 에? 나 사실은 빚이 많아. 이런 것들이 망신살이겠죠? 장성살. 장성살은 이제 장군이 갖고 있는 살기라 그랬죠. 그래서 장군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승진이나 번영을 뜻하고 또 어떤 그룹이나 모임에서 내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좋은 겁니다. 기운이 강합니다. 반한살. 말 안장에 의지한다는 뜻으로 편안함을 의미하고 제가 자동차 옵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자동차에 풀 옵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세, 번역, 재물복 이런 것들 뜻합니다. 반한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미에도 전부 다 살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게 결코 뭐 엄청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에너지가 좀 강해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살이나 평살, 사명살 막 이런 것처럼 백호대살 이런 것처럼 진짜 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좀 강하네? 그럴 때 그 에너지가 매력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 조금 부자 되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편안한 에너지일 수도 있죠. 역마살, 아주 유명한 신살이죠. 지살과 동일하게 잦은 변동, 해외 출입, 동분서주. 그러면서 제가 이 역마살에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편 배달, 그죠? 인터넷,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 지살에도 어때요? 똑같이 정보통신이라는 의미가 있죠. 육해살,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육친과 인연이 없거나 또는 어때요? 질병을 앓거나 지체, 고립, 중단됨을 뜻합니다.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가족을 두고 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가족하고 인연이 이렇게 단절되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가족을 두고 요즘은 다 병원에서 치료를 해줍니다만 옛날 같으면 어때요? 공간을 분리하죠. 이승과 저승으로. 그게 이별수죠. 그래서 육해살은 좀 가족하고 좀 인연이 없는 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건강이 안 좋은 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학해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살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하죠. 멘토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쪽에 계시는 업종에 계시는 직업군에 계시는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의 자기 암시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지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20살 때 들었던 이야기를 60이 되어도 꺼내기도 해요.
자기 암시라는 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잘 인도하셔야 돼요. 주로 덕담을 위주로 하세요. 덕담 있죠. 희망의 소리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협박이라든지 우리는 예를 들어 많은 선생님들이 나의 사주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게 무슨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잘 되겠다. 너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려워져.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잘 풀리겠다. 조금, 그러니까 운이, 지금 현재 운은 그렇지만 언제 좋은 운이 오느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대운뿐만 아니라 어떻다고 세운에서도 운을 이렇게 집어주시면 됩니다. 세운은 뭐냐면 해마다 들어오는 운이 있죠. 해마다 들어오는 운은 12년마다 해마다 들어오죠. 또 언제마다 들어와요. 천간으로 따지면 10개의 천간이잖아요. 10년마다 또 운이 들어오죠. 지지로 따지면 12년마다 운이 들어오죠. 그래서 운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돼요. 여러분이 10년 단위, 12년 단위로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명리 나중에 풀이반으로 이렇게 좀 공부, 지금은 아직 기초 7주니까 7주면 2달도 안 되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래도 서당계가 풍어를 읊으려면 3년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년 정도는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대충 풍어를 읊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요. 내가 영어를 전공했어. 나는 전문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동시통역가가 될 거야. 이러면은 몇 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어 동시통역가. 10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전문가는 다 10년 이상 영어를 해야지 동시통역이 나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3년 하고 쉬었다가, 한 3년 하고 3년 정도 쉬었다가, 그럼 다 까먹어요. 이런 걸 반복하면 10년 가지고도 동시통역이 안 나오겠죠. 그래도 3년 정도면 풍어를 대충 읊을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상담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7주 강의 끝나도 어때요? 이사운, 결혼운, 이혼수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지금 오늘 강의 끝나도 여러분이 볼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학예살은 고독과 할인의 별이고, 학예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고독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활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별이죠. 멘토의 별이고, 명예의 별이고, 학문의 별이고, 예술의 별이고, 그래서 보통 학예살이 도사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도사는 항상 가야금과 바둑을 두어요. 도사는 항상 가야금과 바둑. 그래서 예술의 별이기도 합니다, 학예가. 그리고 종교, 총명성, 여러 사람을 인도해야 되니까. 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니까 의사, 예술인, 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직업군이 학예살 직업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학예살은 전부 다 진술충미 토에 있습니다. 그럼 진술충미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학예살이 있는 사람들이죠. 겁살. 빼앗김을 당한다 그랬죠. 빼앗는 사람들보다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실패, 공궁, 재난, 파재 등을 뜻합니다. 보통 겁살 운에 또는 겁살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뺏기더라고요. 세금으로도 빼앗기고 은행한테도 빼앗기고 뭐 여러 사람한테도 빼앗기고 하는 게 겁살입니다. 그래서 겁살 운이 들어오면 세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은행 담보대출 받은 거 있으면 신용대출 이런 거 뭔가 은행한테도 돈을 빼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갚아버리는 게 어때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겁살 운에 보면은 세금 많이 고지서 많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거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간단하게 물상 대체할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빼앗기면 이거 안 되죠. 여러분이 중요한 배우자를 빼앗긴다 이러면 겁살 굉장히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배우자를 빼앗기는 것보다 뭘 빼앗기는 게 낫겠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돈 손에 좀 나면 됩니다. 간단해요. 오늘 뭐 겁살 일진이다 그러면 뭐 내가 남의 돈을 빼앗아 오거나 아니면 어떻다고요? 내가 돈 쓰면 되죠. 커피 한 잔 사주면 되는 거예요. 제살을 재앙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재앙이 법적 송사예요. 여러분이 혹시 간제 송사, 법적인 송사, 민사소송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나는 민사소송 한 번도 안 해봤다.
아, 인생 괜찮지 뭐. 고통받지 않았다는 거. 소송을 한번 법적인 소송을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소송에서 잘못되면 어때요? 수옥살이죠. 옛날 같으면 감옥 가는 거죠. 이 숫자는 왕상휴수사할 때 숫자죠. 수옥 감옥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갇힐 숫자의 옥자는 감옥 옥자. 예, 그래서 지옥 옥자 뭐 같은. 그래서 감옥살이하는 살이라고 해서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납치 감금 등 신상이 구속된다는 의미이다. 가장 좋은 감옥살이가 병원 감옥살이에요. 병원이 좋은가요? 아니, 저는 집이 좋아요. 일단 쉴 수가 없어.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도 들락달락 하니까.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잠을 푹 못 잔다는 어떤 그런, 아,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잠을 잘 주무시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원하면 빨리 퇴원하려고, 그 다음에 그 수액줄 있죠. 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바야 차라리 설탕물을 좀 먹는 게 포도락을 마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수액줄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주에 수옥살이 있으면요, 감옥살이 하는 직업군에서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럼 갇혀 사는 환경. 교도관 좋겠죠. 또 약국. 약국. 옛날에는 수옥살가 담배가게 아가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송착식에. 예. 담배가게라는 게 우리 옛날에는 길거리에, 그죠? 요즘은 그게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그죠? 그 창고, 허름한 창고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마칠 때까지. 예. 그러니까 뭔가 혼자서 하는 직업군. 나 빠지면 안 돼서 내가 거의 감옥살이 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직업군들. 갇혀서 사는 직업군들. 연구실에서 짱 박혀가지고 연구만 하는 직업도 어때요? 수옥살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수옥살을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쪽에 내가 종사하게 되거나, 그러면 수옥살이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 머리가 좋은 이유는요? 거기서 나와야 되죠. 네, 탈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써요. 그래서 수옥살 제가 설명할 때는 빠삐용, 영화 빠삐용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감옥살이 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온갖 머리를 굴리겠죠. 그래서 수옥살이 의외로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뭐 이런 제살 이런 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가 검경 쪽에 종사해도 괜찮겠네요. 이걸 우리는 손등과 손바닥이라 그랬잖아요. 백호대살도 똑같잖아요. 백호대살이란 재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재능을 재능으로 쓸래 아니면 나한테 칼질하는 걸로 쓸래,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재능으로 내가 이런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검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천살. 여러분 경찰들도 거의 갇혀서 뭐 사건 하나 터지면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네. 천살, 하늘이 내리는 천재지변으로서 수해, 냉해, 풍해 등 각종 대해를 뜻한다. 그러니까 천살은 뭡니까?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갑자기 뭐 지진이 나거나 갑자기 어떠냐면 뭐 수해가 나거나 태풍이 불거나 뭐 이런 살이죠. 그래서 천살이 있으면 하느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살. 예,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살해가 되면 주로 뭐 정교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데 유리합니다.